겉으로 보기에는 삶을 마음껏 누릴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듯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수많은 고통을 겪은 실비아. 실비아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이번 시간에는 대학 졸업 후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공부하게 된 실비아의 내면을 살펴보죠. 실비아는 영국에서 아버지 삼고 싶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가 마음에 들었다. 매력적이고 차분하고 명망도 있는 선생님으로 연배와 경험을 축적해둔 기분 좋은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 안 될 건 뭐야? 왈칵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버지, 아버지 저를 좀 달래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다. 커피 강좌에서 레드퍼스를 보고 내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애원하며 매달리다시피 했다. 부유하고 겸손하고 현명한 나이 지긋한 남자와 사는 건 얼마나 좋을까. 조심해야 한다. 그런 목적으로 결혼하게 되지 않도록. 어쩌면 훌륭한 아버지를 지닌 청년이라면 둘 다와 결혼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는 앞에서 아버지를 잃고 새로운 아버지를 원하는 아이들의 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글로리아 밴더빌트와 앤더슨 쿠퍼 모자의 경우였죠. 실비아는 아버지를 잃은 다음 해에 어머니에게 재혼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그 행동을 후회하죠. 실비아는 삶의 닻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줄 남편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 실비아가 드디어 장래가 촉망되는 시인 테드 휴즈와 결혼합니다. 수많은 남자를 사귄 끝에 만난 이상형이죠. 유일하게 내게 어울릴 만큼 거대한 테드. 그는 고고하게 걸을 수 있는 남자다. 벽이라도 깨어 부술 수 있는 남자다. 테드는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상상력이 넘치는 정신의 소유자이다. 내 평생 이처럼 완벽한 조건은 없었다. 놀라울 정도로 잘생기고 똑똑한 남편. 갈수록 쉽게 넘어오는 시시껄렁한 남자들을 새롭게 정복하고는 혼자 만족하며 소모한 날들이여 이제 안녕. 전기를 읽다 보면 이성의 이름이 한두 명 정도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이렇게 많이 나오나 싶을 정도인 사람이 있습니다. 실비아는 후자의 경우죠. 실비아의 일기를 읽다가 이 사람이 결혼 후에 한 사람에게만 충실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실비아가 그렇게 많은 남자를 사귄 건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다 확인해보고 싶은 천성적 욕구.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언가 중요한 걸 빠뜨렸을 것 같아서 불안해지는 천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일이 확인해보고 최선의 것을 찾고 싶은 욕구 혹은 불안이라고 할까요? 일기에서 이런 말도 하죠. 아무튼 나는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는 하나의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나는 가능하다면 수많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실비아에게는 다양성의 욕구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비아의 일기는 나는 영영 행복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라는 말로 시작됐었습니다. 그런 실비아가 이제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야말로 완벽한 행복. 영국으로 건너오면서 스스로 다짐했다. 나 자신을 찾겠다고. 내 남자와 내 직업을 찾지 못하면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지금 보라, 둘 다 해냈다. 테드는 탁월한 시인이다. 그이는 꼭 내 자아에 대한 완벽한 남성적 대응물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실비아는 이상형인 남편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역시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형인 남편과 산다고 해서 실비아의 불안이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았죠. 실비아의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실비아는 자신과 테드가 하나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테드와 하나라는 느낌은 나를 잃지 않겠다는 실비아의 독립성을 위협했습니다. 테드의 전 존재와 얼마나 완전하게 얽혀들었는지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는 경악했다. 아마 난 미쳐버리거나 자살을 할 거다. 그의 없는 삶은 생각할 수도 없다.
실비아는 불안에 취약하고 사랑받는 게 중요하고 절대적 의지 대상을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죠. 하지만 이 결혼에는 실비아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효과뿐 아니라 더 불안정적으로 만드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실비아의 곁에서 테드가 사라질 경우 실비아는 전보다 훨씬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었죠. 이상하게 실비아의 악몽이 잦아집니다. 최악의 악몽이 이어진다. 어째서 이런 꿈을 꾸는 걸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땅이 꺼졌을 때 그때의 공포와 두려움을 마지막으로 살풀이 하는 걸까? 나는 이제야 회복했는데 꿈들은 아직도 이렇게 불안하다. 실비아는 그동안 거절감에 시달리고 행복의 가능성을 의심하며 늘 초긴장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자신이 사랑을 받으며 행복을 누린다는 사실이 다시 실비아의 불안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이 행복 뒤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 말이죠. 실비아는 테드와 하나가 되었다면서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테드에게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테드에게는 근심 걱정을 털어놓지 말고 입을 다물 것. 그이가 근처에 있으면 나는 불평을 하고 두려움과 불행을 나누고 싶다는 재앙과도 같은 유혹을 느낀다. 하지만 내 두려움은 그이에게 반사되면 더욱 확대될 뿐이다. 테드와 함께 있을 때라도 아주 차분하고 행복하게 보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실비아는 테드를 배려해서 가면을 벗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는 상대의 판단을 흐리는 배려였죠.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불행한 아내를 대할 때의 태도와 행복한 아내를 대할 때의 태도는 달라야 하니까요. 실비아의 남편 테드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비아 플라스는 사생활에서나 글에서나 수많은 가면을 쓰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녀와 함께한 6년간 나는 그녀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보여주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누구에게도. 아마 그녀 인생의 마지막 3개월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실비아는 남편 앞에서 가면을 완전히 벗었어야 하는가? 그것도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실비아 내면에 가득 찬 불안을 듣고 또 듣는 걸 감당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실비아와 테드 사이에 좋은 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느 날 실비아는 테드가 여학생과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내가 오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본 그 끔찍한 광경의 진상을 알고 싶다. 그의 입에서 거짓된 회피와 흐릿한 망언과 치사한 신경질이 나오는 걸 듣는 이보다는 내가 여기서 내 생을 마쳐야 할 텐데. 불안에 취약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관계에서 신뢰를 아주 많이 중요시하는 겁니다. 배신을 당하면 치를 떨며 관계를 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남편의 배신은 어떤 아내에게도 치명적입니다. 불안에 취약하고 사랑받는 것을 중요시하는 실비아에게는 더욱 그럴 겁니다. 실비아에게 테드는 아버지에 대한 결핍까지 채워주는 존재였습니다. 실비아는 이런 꿈을 꿉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병원에서 테드의 뒤를 쫓아 달렸다. 그이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정신병동으로 들어가 사방으로 그를 찾아다녔다. 그 얼굴은 테드였지만 사실 내 아버지였고 내 어머니였다. 나는 테드를 아버지와 동일시할 때가 있다. 실비아가 테드를 잃는 것은 남편뿐 아니라 아버지까지 잃는 큰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실비아는 자신의 전 존재가 테드와 얽혀 있다고 했으니 테드를 잃는 것은 자신이 반쪽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실비아의 내면에는 테드를 만나기 전의 풍경도 여전했습니다. 실비아는 여전히 나를 잃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내가 테드에게 너무 의존적이 되어간다. 나는 나 자신이어야만 한다. 테드에게 의존적이 되어갈수록 실비아가 나를 잃지 않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비아는 여전히 글쓰기에 대한 압박을 느꼈습니다.
글을 계속 쓰지 않고 있으면 내 상상력은 멈춰버리고 꽉 막혀버려서 나를 질식하게 만든다. 실비아는 여전히 사람들 속에서 소외감에 시달렸습니다. 교수 회의에 갔다. 내 눈길을 받아주는 이는 하나도 없었다. 난 어차피 평생 바깥에서 소외되어 있지 않았던가. 호의적인 적들을 경계하면서. 호의적인 적들이라고 하니 어린 실비아를 따돌렸던 두 여자아이가 생각납니다. 두 아이는 실비아를 집에 데려다주는 착한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언제든 실비아를 두고 가버릴 작정을 하고 있었죠. 겉으로는 친절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를 싫어하던 두 여자아이. 두 여자아이로 인해 실비아의 내면에는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는 사람에 대해 털어낼 수 없는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다는 것,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치명적인 방해물이죠. 실비아의 감정은 여전히 극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나는 갑자기 광적인 창작욕에 휩싸였고 지난 8일 동안 시를 8편이나 썼다. 이제까지 내가 쓴 시 가운데 최고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만에 찬 나는 내가 쓴 시들이 나를 미국을 대표하는 여성 시인으로 만들어줄 만큼 훌륭하다고 믿는다. 테드 역시 대영 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 될 것이다. 그러다가도 또 이렇게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작가가 아니라 그 무엇이 되어도 행복할 수 없는 나인데 작가가 될 수 없다니. 심지어 한 문장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 두려움에 치명적인 히스테리아에 마비되어 꼼짝달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감정이 저점을 찍을 때 내면의 악마는 여지없이 실비아를 공격했습니다. 너는 강의 같은 건 못해. 글을 쓸 수도 없고 생각도 할 수 없어. 실비아는 또 여전히 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중간 정도는 간다. 그리고 중간 정도로 괜찮은 인간으로 살 수 있어. 나는 집요하게 최선을 다할 거야. 내 안의 악마는 내가 완벽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사실 그 반대로 꽤나 대단한 사람이다. 모든 두려움은 허구다. 내가 만들어낸 허구. 이렇게 실비아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내면의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그에 더해 실비아가 남편과 맺은 행복한 관계는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실비아가 치명타를 맞도록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실비아는 남편과 미국에서 생활하던 중 정신과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때의 키워드들을 살펴보겠습니다.